오늘은 2020년 4분기 구글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 그 다음날 제가 이거 녹음하거든요. 주가는 7.4%, 142달러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하루 만에 주가가 7%, 7.4%, 장중은 뭐 8%도 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엄청난 실적 덕분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 주가는 무조건 실적에 반영된다. 실적에 반영해서 올라가야지 탄탄하고 잘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구글을 프로그래머로서 가장 좋아하고 뭐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그럼 바로 이제 실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가 예상치보다 뭐 매출은 당연히 늘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TAC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트래픽 어커지션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구글이 트래픽을 발생시킨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빼고 하여튼 460억 달러, 464억 달러, 20억 달러나 더 했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래서 매출이 20억 달러 늘으면서 주당 순이익도 22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5달러보다 15달러 57센트보다 그냥 센트는 빼더라도 다 7달러 정도 더 초과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 모두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개별 실적을 좀 볼 텐데 구글은 실적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아실 텐데 구글 서비스가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하고 유튜브하고 뭐 하여튼 광고 서비스로 올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년 전보다 거의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요.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431억 달러였다가 528억 달러로 뭐 정확하게는 100억 달러 좀 못 미쳐도 하여튼 100억 달러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게 이게 시장에서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팬데믹 사태에 얘는 좀 안 될 거라고 광고를 지출을 비용을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은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또 좋아했던 거는 구글 클라우드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26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아직 아마 아마존이 아마 120억 달러인데 아마존을 그냥 120억 하면 3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쫓아왔다는 거. 구글도 이제 3강 체제가 구축된 거거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시장은 무조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3위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놨다라는 것. 그게 참 좋은 거고요. 아더배츠가 여러분들이 구글 웨이모라든지 알고 X 회사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뭐 다른 서비스들. 그것도 그래도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보면 훨씬 적죠. 1억 7,200만 달러에서 1억 9,600만 달러로 뭐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성장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매출은 지금 568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460억 달러에서 해서 100억 달러가 더 올라간 거죠. 100억 달러 가까이 매출을 100억 달러. 1년 만에 이전 19년도 4분기보다 1년 만에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시장은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했고 그거를 대변해서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의 대부분은 구글 서비스, 구글 검색 광고하고 유튜브하고 뭐 이런 서브에스에서 나오고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는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고무적으로 본 게 뭐냐면 지난 분부에 적자를 11억 달러를 냈는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요. 이번에 12억 달러.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적자 액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건 무엇을 증명하냐면 이게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투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더라도 매출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얘가 수익 캐시카우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매출이 당연하게 12억 달러, 38억 달러로 고정 비용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늘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좋은 걸 보냐면 아더벳에서도 20억 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11억 달러로 적자액이 줄어들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보이는 거, 그 사업이 안 되는 건 뭐 룸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그리고 스테디아에서도 뭐 게임 직접 서비스도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성이 보이는 게 더 집중해서 걔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그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큰 기업들 아니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체 개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자동차 회사가 많기 때문에 1위에서 뭐 5등까지는 뭐 자체 개발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위에서 10위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구글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개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바일 OS 시장을 결국엔 포기했듯이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게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적자는 어쩔 수 없는 투자를 통한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 수치가 줄어들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좋게 봐서 190억 달러에서 구글 검색 광고를 해서 이런 것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걸 빼고도 156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분기만 해요. 92억 달러. 분기만 해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익이 이만큼 얼마나 늘어난 거지. 그냥 단순하게 100억 달러라고 50억, 6억 달러고 50% 이상의 이익을 달성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구글 4분기는 실적이 날아가다 못해 날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피스칼 이어는 제가 기회가 되면 연도별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려 거기 때문에 연도별 실적은 하고 오늘은 4분기 실적만 뭐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별 실적을 보면 검색 광고도 이제 광고 시장도 생각보다 되게 잘 분할이 되고 있다는 걸 봐서 전 되게 좋거든요. 구글이 검색 광고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271억 달러였다가 319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이게 아직 전체에서 520억 달러 중에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유튜브가 정말 급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47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20억 달러 성장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멤버스 프로퍼티스가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구글 그 앱 개발자들은 잘 알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애드센스, 애드몹이라고 구글에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 앱을 만들고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럼 구글이 중간적으로 광고를 수집해서 앱 개발자들한테 앱을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구글 앱 사이트가 구글 광고를 끌어다가 자기 블로그라든지 앱 사이트에다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도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구글이 광고를 따와서 필요한 곳에 광고를 보여주면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그것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검색 광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하고 애드모, 그러니까 다른 광고 시장까지 광고 플랫폼 형태까지 해가지고 그런 시장들도 생각보다 크다. 68억 달러, 74억 달러. 전체 시장 중에 얘가 많지만 그래도 광고 시장이 좀 분화돼 있다라는 점이 정말 되게 잘했다는 것과 또 이제 구글 아더 이게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구글 아더가 그 하드웨어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좀 가물가물해요. 이게 좀 왜냐면 아더 배치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구글 말씀드렸지 웨이모라든지 얘네 자회사가 7, 8개, 10개인가 돼서 그걸로 하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인데 구글 아더가 그 구글에서 스마트폰 고급형 스마트폰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구글 크롬북인데 하여튼 구글 하드웨어 사업부 같은 데서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꾸준하게 구글이 이제 구글 새로운 그 구글 스마트폰, 구글 자체 생산하는 그 고급 브랜드가 안착이 돼서 꾸준하게 매출을 이렇게 늘려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528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구글 아더는 제가 이거 헷갈리는데 죄송한데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랑 그래서 서비스 토탈로 52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00억 달러 올렸고 구글 클라우드가 진짜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겠다는 성장률은 12억 달러이기 때문에 막 46%뭐 하여튼 엄청난 47, 8%또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아더벳도 계속 성장하니까 자율주행 웨이모 좀 기대하고 있고 여기 뭐 하여튼 투자 받으려고 할 때 투자도 많이 몰렸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성장을 보였고 견고하고 광고도 검색 광고 하나만 성장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계산해 봤는데 그 검색 광고가 48억 달러가 증가분이요. 근데 유튜브가 21억 달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로 보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검색 광고가. 클라우드도 12억 달러. 이렇게 올라간 증가분만 보더라도 12억 달러, 21억, 48억 달러. 엄청난 이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매출 성장률이 그거의 캐치카우가 되는 기본 요소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4분기 때.
그리고 또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가 너무 좋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진짜 현금이거든요.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배당도 빼고 뭐 자기네 모든 비용을 빼고 자기네들이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3분기 때요. 2020년 3분기 9월 30일 기준으로 115억 달러였는데 이번 171억 달러가 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55억 달러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왜 중요하냐? 171억 달러가 이 돈이 있어야지만 다른 회사를 공격적으로 M&A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로운 사업 모멘텀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때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주가를 또 주식을 또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를 받거나 그러거든요. 저는 한국 회사, 중국 회사들한테 너무 많이 봐. 유상증자 하는 거랑 돈 빌려서 하는 거, 은행에서. 그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또 이제 공격적으로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회사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되게 뛰어난 회사다 보니까 베데스다를 인수도 하고 막 게임 쪽 파일을 키워서 4분기 때 게임 실적이 잘 나왔듯이 이제 구글도 이제 자기네 것에 맞춰서 이제 공격적으로 M&A 및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워낙 좋아서 앞으로 더 가능성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 프리캐시 플로우를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진짜 이런 회사가 없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구글 vs 아마존, 아마존도 뭐 실적 괜찮게 났는데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평가는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142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7.4%가 올랐고 아마존은 좀 안타깝지만 제프 베조스가 스텝다운하고 그리고 AWS 실적을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를 못 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적이. 그래서 조금 2%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안 좋은 게 겹쳐져서 AWS가 솔직히 좀 성장률이 정체가 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마존이 1등인 건 인정을 하는데 향후에는 진짜 제가 여러 번 좀 자랑 조금 하면 제가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은 1등을 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구글도 자기만의 특정 영역, 구글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쓰는 회사는 써야만 될 수 있거든. 하여튼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마존은 필살기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또 오피스 365라는 것과 줌이라는 필살기가 있고 구글은 G슈트라고 워크플레이스라고 또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하여튼 필살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워크플레이스 뭐 이런 클라우드만의 필살기가 있는데 아마존은 없다. 그래가지고 좀 아마존은 장기적으로 가면 저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좀 내려앉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좋은데 아마존이 좀 그래서 아마존 또 후임 CEO가 기사를 보니까 AWS 사장이었더라고요. 그 AWS를 키워야지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커머스 분야는 그는 경쟁력을 그러니까 경쟁력 확보가 가격인데 가격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제가 짧게 분석해서 아직 프로그램에서 모르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개 들어요. 가격하고 배송. 얼마나 빨리 배달해 주느냐. 가격 배송밖에 없어. 이 두 가지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아마존은 좀 분석을 하면 그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아마존은 AWS로 캐시카우로 계속 끌어당겨야 되는데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아직까지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230달러에서 243달러로 13달러 정도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제가 생각할 때 한 13달러 정도 올랐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니까 아마존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4분기 실적과 주가의 반영은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무슨 주가가 이 딱딱 실적에 맞춰서 딱딱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그게 맞고 안 그러는 경우는 진짜 그건 워낙 많아서요.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구글 매출 및 이익 모두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검색 광고도 좋았는데 검색 광고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검색 광고 플러스 광고 시장이 유튜브 그리고 멤버 프로퍼티스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 광고 플랫폼 사업
거의 다 골고루 성장을 했고요. 클라우드도 좀 아직까진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 아까 말씀드린 골고루 성장했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가져서 저보다 훨씬 똑똑한 CEO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참모진들이 M&A님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성장 모멘텀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또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사람이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틀린 경우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뭐 수정 사항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알려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참고로만 생각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